남의 말만 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요? 방송이 아니고 팟캐스트로 네. 한동안 박백수였습니다. 방송에서 잘리셨군요. 네, 계속 잘렸습니다. 야, 드디어 팟캐스트를 한번 하네요 이제. 아니 근데 너무 방송처럼 하고 계세요 지금. 뭐 처음이니까 어색합니다. 네. 자, 저희 그 팟캐스트 제목은 똘스입니다. 또라이들 이런 뜻이죠. 네, 우리 장진영 최고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똘스. 똘스가 이제 우리 국민의당에 있는 이제 소그룹 모임이에요. 이 옆에 있는 이현주 의원님이 소속돼 계시는. 네. 그게 뭐 또라이라는 의미도 있고 똘똘이, 네, 뭐 똑똑한 사람들, 네. 좀 이상한 사람들 다. 원래 이 또라이라는 뜻은 국어사전 찾아오면 부모 말 잘 안 듣는 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처음에 배신자들이 어떠냐 했더니 좀 너무 세다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저 민주당도 배신하고 한국당도 배신하고. 배신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기득권 체제를 배신하고 나왔다 이런 의미인데 배신이라기보다 이제 똘스가 더 맞는 네. 얘기고 더 좋게 얘기하면 좀 점잖게 얘기해서 소신 있고 줏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또 자뻑을 욕 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똘스 했잖아요. 나는 이제 똘스 이름이 여러 가지도 좋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좋아. 이름이 외우기가 똘스. 똘스. 말이 긴 게 너무 싫거든요. 그리고 뭐 너무 피곤해 말들이.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하게 되어지면 진짜 우리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진짜 직설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방송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일단 구성원을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패널들 이게 고정 패널입니다. 앞으로 물론 이제 좀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MC는 고정이 될 것 같습니다. MC는 이제 박종진으로 고정이 되고요. 누구 마음대로? 제가 만들 겁니다. 그냥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사실은 이제 이 똘스를 처음에 저랑 그때 국회에서 딱 마주쳤을 때. 합시다 해가지고 네. 이제 아니 제가 박정진 앵커님 딱 본 순간 떠올랐어요. 원래 머릿속에 약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하고 있었는데 바당으로 오셨어요. 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네, 여기 구성원은 이제 바당과 국민의당 이렇게 출신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꼭 당은 따지지 않습니다. 당은 따지지 않고 앞으로 더 폭넓게 저희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달리 하더라도 우리가 미래 지향점이 같은 사람들하고는 함께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수 진보를 따지는 사람은 일단 탈락 아웃입니다. 이런 단어 자체를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유승민도 아웃이죠. 다 아웃이죠 여기는 못 오죠. 오게 되면 맹세를 받고 보수라는 단어 안 쓴다. 그러면 맹세를 받고 각성을 받고 각성받고 이런 단어 우리 싫어합니다. 보수, 진보, 우파, 좌파를 뛰어넘는 미래 개혁 정치를 정말 허심탄회하게 국가를 위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만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주 의원 같이 있고 장진영 최고위원 여기는 다 방송에 얼굴 내비친 사람들만 특별히 뽑았습니다. 내 비친 네, 내 비친 사람. 우리 장진영 최고위원은 소감이 어떠세요? 저도 처음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저 설해마을에서 모임을 잠깐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기대가 굉장히 진짜 마음이 막 이렇게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국민의당에서 제가 정치를 시작한 셈인데 좀 답답했거든요. 이제 국민의당 이미지가 뭔가 새 정치 막 이래야 되는데 왠지 이게 좀 올드하고 맥 빠지고 이제 이런 게 쭉쭉 그 모래밭을 걷는 듯 진흙탕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임 우리끼리 모여서 모임을 하면서 이제 좀 뭔가 재미있는 거가 나올 것 같다. 네. 진심으로 그런 기대가 됐어요. 네, 설해마을에서 만날 때 막 기대가 되더라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 바른 통합의 어떤 이미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우리 그럼 잘해야 되는 그런 그림을 국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기대가 많아요. 네. 그리고 우리 또 바른정당의 우리 미래의 주역입니다. 김상민 전 의원인데
제가 정말 후배지만 옆에서 배우는 게 너무 많고 존경하는 앞으로 이 나라를 꼭 이끌었으면 하는 리더 중에 리더다. 아니 나한테 이렇게 소개할 때는 앞에 하나도 안 깔고 이제 벌써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의 알력 싸움이 시작된 거야. 뭔가 불공정한 진행 아닙니까? 편파적이야, 편파적. MC 문제 있어요. 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아무튼 저기 정확한 이렇게 평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역시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또 우리 이현주 의원님께서도 딱 보시면서 한 게 아니라 먼저 제안을 했었는데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집행을 못했었는데 맞아요. 역시 방송을 하는 이 그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박종진 우리 실행력이 형님이 추진력이 그냥 바로 붙어가지고. 최고의 스텝들 붙어가지고 진행이 돼서 네. 분위기 좋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 국민의당이라 해서 안철수 편들고 이런 거 없고 바른 바당이라 해가지고 무슨 뭐 유승민 그럼요. 편들고 이러면 이거 하지 맙시다. 네, 이런 거 하지 이런 말고. 기회에 사실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네, 여기서 다 쏟아내고 그러니까요. 뭐 우리가 괜히 힘 합쳐서 문재인 정부만 공격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방송처럼 하지 말고 그냥 했으면 우리 그냥 좋겠습니다. 했던 내용들 그냥 적나라하게 좀 얘기했어요. 지금 방송처럼 이렇게 하면 벌써 이미 심의위원회 갔어요. 나는 정말 저희 당에서 박종진 우리 제가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불러서 위원장님보다도 뭐 형님보다는 대부분 의원님들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박종진이 제일 나. 그래 내가 진짜 너무 많이 실망을 해가지고 요즘에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형 걱정하지 마. 형이 내가 보니까 제일 나. 그래도 너 끝까지 가면 나중에 설사 뭐 정치인으로서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 안 돼도 방송인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 같은데? 방송이나 계속 해라 이 말인가? 아니 그게 그래도 나중에 먹고 살려면.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이제 통합 이거 진짜 제대로 되느냐? 그리고 이거 되려면은 빨리 해야 된다. 2월 13일이면은 재보궐도 그렇지만 지방선거도 전부 예비 후보 신청을 하면 그때 번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과연 2월 13일까지 가능하냐? 아니면은 뭐 2월 말까지라도 가능한가? 이거 괜히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자느니 뭐 이러면은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특히 50대들이 지금 가장 관심이 많다는데 통합 이럴 거면 좀 빨리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대선 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진짜 대선 때가 정말 큰 기회였지.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선 때 저희가 합당하고 통합하는 걸 떠나서 사실 그때 정신이 이제 그 나쁜 기득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시대 교체고 그리고 이제 양당제 그 기득권의 상장이 양당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지역주의 극복하고 미래를 열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 대안체를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을 찾기보다는 반기문도 찾아왔었고 그러다 반기문을 찾았는데 노여움이 많은 할아버지였단 말이야. 뭐 그냥 자기한테 뭐라고 한다고 그 기자한테 막 화를 내시고 사람들이 너무 당황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국가를 맡길 수 없다. 본인이 뭐 스스로 사퇴를 하셨지만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안철수를 또 찾기 시작했었잖아요. 토론회 몇 번 해봤더니 초딩이야. 깜짝 놀란 거죠. 뭐 새정치인 줄 알았더니 그리고 그래서 또 우리 유승민 대표님도 유승민 대표님도 찾았는데 유승민 대표님은 또 너무 멋지고 좋은 그냥 선생님인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이게 갑자기 초딩 가르치는 파적이잖아요.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안철수는 초딩. 제가 근데 확실하게 선생님. 안철수 대표님은 초등학교를 졸업은 확실히 하셨어요. 지금 그리고 어디까지 가셨어요? 원래 그분이 속성과정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과정도 거의 끝내신 거 같고 검정고시로 끝나신 거 같아요. 끝내신 거 같고 이제 하태경 의원이 박사라를 박사. 그러니까 그렇게 뭐 지금 빨리 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국민이 평가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차피 근데 그때가 진짜 조금 좀 이렇게 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시대를 향해서 좀 했으면 좋은 좀 통합.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했으면 뭐 대선 글쎄 뭐 대선 자체에는 도움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는 만약에 그때가 몇 석이었죠? 그때 대선할 때가 바른정당 몇 기억도 잘 안 나. 그때 33석이었죠. 33석? 33석인데 13석이 나갔죠. 대선 바로 직전에. 그래서 20석 남았죠. 그렇죠. 33석하고 그때 40석하고 합쳤으면 한 73석이 됐나요? 엄청났네요. 근데
저는 지금 바른정당이 그때 33석의 바른정당보다 순도면에서 훨씬 높아졌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훨씬 낫다. 국민의당이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뭘 잘못 꼈습니까? 국민의당이 생길 때 다들 많은 사람들이 작더라도 단단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글쎄 그때 이제 뭐 저는 안 대표가 그때 이제 실수를 한 거라고 보는데요. 호남의 여러분들을 그냥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덩치를 키운 거는 성공했는데 결국 이게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덩치 컸을 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바른정당은 뭐 아랫목 찾아서 갈 사람들 다 간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뭔가를 해보겠다는 사람들만 남은 거 아니에요? 아니 또 갈 수도 있죠. 또 가요? 네. 요즘에는요. 무슨 소리예요? 확실히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 한 명이 가고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죠? 병원 가셨겠죠. 박영근님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안 갑니다. 그분이 보수의 주치의라고 하셨거든요. 뭐 한 명도 안 나갈 것이다 그랬는데 박인숙 의원이 가는 바람에 너무 이게 충격을 받았죠. 진짜 그거는요. 제가 정말 진짜 사실 뒤통수 맞은 느낌? 왜냐하면 박인숙 의원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제 의원들 간에서도 모임을 할 때마다 그렇죠. 안 빠지는 자주 오셨잖아요. 분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뭐 식사 갑자기 번개 때려서 식사하면 같이 합시다 이런 걸 자주 했었는데 그때마다 박인숙 의원이 꼭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절대 다른 사람 다 가도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 조금 조짐이 있어서 제가 그 텔레그램을 의원들 그 통합에 적극적인 의원들하고 한 10명 정도가 하는데 박인숙 의원이 갑자기 슬며시 나가버리셨어요. 지난주에. 지난주. 야, 신호를 보냈구나. 그래서 제가 또 봤죠. 눈치 빠르게. 박인숙 의원이 나갔어? 이 양반이 왜 나가는 거지? 제가 막 또 전화를 했죠. 하태경, 정운천, 오신환 의원님 뭐 다 전화해가지고 박인숙 의원이 텔레그램에서 나갔는데 빨리 만나보셔야 된다.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그 최명길 의원님이 바로 또 옆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최명길 의원님이 또 친하세요. 옆에 같은 지역구. 그래서 최명길 의원님 보고도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래서 SOS를 쳤어요. 만나봐야 되겠다. 뭔가 이상하다. 근데 다 만났어요, 사람들이. 만나고 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전혀 그렇지 않고 유승민 대표한테 약간 이렇게 좀 서운하다기보다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좀 뭐 답답해하는 그런 거고. 그 묘연하잖아요. 이유가 없어 보이니까. 근데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남경필 지사님이랑 되게 가까워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식사했지만 저도 가까웠잖아요. 가깝고. 근데 우리 식사 모임하면 되게 좋아해요, 남경필 지사님을. 그래서 되게 많이 어울리고 다녔고 저는 거기서 유추해요. 그냥 큰 누님 이쪽으로 오세요. 아마 경필 지사님이 형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남 지사님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 이유도 있는데 그 지역구에서 경쟁자가 누구냐면은 안영환 전 의원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 김무성 님하고 그 대표하고 친하잖아요. 소속이 자유한국당인가요? 자유한국당이지. 아직은 무소속인데. 무소속이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박정진 우리 앵커님 형님이 그 옆 지역구잖아요. 딱 됐을 때 굉장히 막 반대하고 화를 정말 많이 냈거든. 왜 반대해요? 옆 지역구인데? 안영환 그쪽으로 보내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자신의 여대 이렇게 경쟁자가 사라지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이제 박정진이라는 저는 이유도 모르고 딱 들어오니까 막 엄청난 반발이 사실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당위원장도 그만두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있으면 안용환 우리 그 전 의원님이 상당히 지명도도 높고 여러 가지로 이게 있으니까 아마 지역구에 대한 불안함이 내가 볼 때는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 내부자들에서 안영환 의원님이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서 자유한국당 가서 내가 있는 게 그 공천 받고 이러지 여기서 있다가는 다 이래저래 다 잃어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또 정치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하는 이렇게 거죠. 나가실 거면서 저를 굉장히 괴롭혔죠 며칠간. 네. 저 때문에. 네. 아니 그렇게 되면 그냥 나간다고 하고 저기 떳떳하게 나가면 되지 왜 그날 아침까지 뭐 사회를 봤다면서요? 네, 정확히 오후까지 사회를 봤습니다. 1시 40분에 그만두셨으니까 네, 사회까지 다 보고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더 황당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남경필 지사께서 사실 2주 전쯤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까운 편이라서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한국당 가겠다라는 결심은 어느 정도 하신 상태였는데 2주 전에 어떤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그때 본인이 이제 다음 주쯤 발표를 하겠다. 한국당 간다는 거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뭘 바쁘게 의원들을 만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친했던 의원들을 설득해서 함께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있고 사실 남지사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번 일 가운데 정말 실망한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저는 남지사 처음에 그 새누리당 다 탈당하면서 김영태 의원하고 둘이서 얼마나 멋있게 그죠? 멋있었죠. 멋있었잖아요. 완투 1번, 2번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당선이나 어떤 유불리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뭐 혼자라도 간다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김용태 1번, 남경필 2번이었죠. 아니 그랬는데 갑자기 막 이상하게 막 왔다 갔다 하시더니 그리고 급기야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지금 바른정당에 남아 있어봐야. 안철수 있지, 유승민 있지, 대선 주자가 벌써 2사람이나 있고, 쟁쟁하고 또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원희룡 지사까지 있는데 본인이 여기서 대선 주자가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딱 봤더니 저 한국당 의원 수는 많지만 대선 주자 한 명도 없는 사실 홍준표를 누가 대선 주자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저 좀 너무 심한가요? 듣는 준표 형은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계세요. 지금 어쨌든 한국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한국당 보는 시각이 그렇잖아요. 홍준표 그다음에 한국당 뭔가 우리가 아무리 보수라도 저기는 자존심이 상해서 찍지 못하겠어. 이런 사람이 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당을 내가 가서 젊은 어떤 분위기를 전파시키고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대선 주자가 내가 되겠다. 이런 야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 뭐 그렇죠. 일장 춘몽이죠. 일장 춘몽. 근데 실망스럽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봐요. 남경필, 김세연 요 2사람이 다 탈당을 해서 돌아갔는데 네네. 바른정당 내에서 이 2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달라요? 그렇진 않습니다. 김세연 의원은 굉장히 사실 존경 좀 많이 받았죠, 그죠? 바른정당에서 굉장히 중심축이었고. 그러니까요. 요걸 김세연 의원은 지사는 이제 먹는데. 의원은 아니고 거기는 어차피 지사여가지고 네. 저희랑 같이 이렇게 많이 호흡은 안 했지만 가끔 오시고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남경필 지사 갔을 때 그렇게 큰 충격은 없었지만 김세연 의원 갔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청년들도 충격 좀 받았고 충격이라기보다는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지. 김세연 의원 갔을 때. 네, 김세연 실망감이 이루 말할 인간적인 실망감. 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착오예요. 왜냐면 그냥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역적으로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금수저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한계점에 온 거지. 존재적인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렇게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또 뭔가 대결이 이루어지고 싸워야 되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혁을 얘기해서 멋지게 개혁의 이미지를 갖고 어떤 뭐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최선 그 이상 투쟁을 해야 돼. 투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진 게 너무 많다. 가진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재벌 2세잖아요. 그리고 지역구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교육받았겠어요. 다 잘 지내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어른들 잘 모시고 그리고 잘 이렇게 해라. 그리고 개기지 말고 네가 실력 있게 하면 된다. 그래서 다 물려받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거기서 존중도 받고 존경도 받고 제가 국회의원 딱 됐는데 제일 먼저 추천한 사람이 김세연 의원처럼 정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 난 도저히 못해. 전혀 다르잖아. 쉽지도 않아. 상황이 전혀 왜 다르잖아. 정치를 저렇게 해야 되지? 예의 바르잖아요. 굉장히 예의 바르. 그러니까 예의 바른 거 중요한데
그러면 행정가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행정가예요. 왜냐하면 절대 기득권에 도전하지 않거든요. 시대가 바뀔 이유도 없고 시대를 바꿔도 안 돼. 네. 그렇지만 그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데코레이션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소스는 아니네 전혀.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시대 교체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좀 하다가 우리가 희생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한번 여기에 맞는 시대를 향한 교체 이뤄내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기득권 창출하자. 근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서 한장 잘 갔네요. 그러면. 그게 거기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는 게 맞아요. 그래도 김세일 의원 갔을 때 바른정당의 청년들 저도 사실 김세일 의원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마음의 상처라는 게 굉장히 깊었다. 김세일 의원이 제일 충격이 컸던 것 같고 지금 뭐 방인숙 의원은 사실은 그 정도 김세일 의원 정도는 아니죠. 그죠? 방인숙 의원은 그냥 놀라움과 황당함. 과정에 대한 황당함이고 그렇죠. 과정에 대한 황당함이고 성격이 다르죠. 데미지는 김세일 의원이 컸죠. 그 마음의 데미지는 되게 크죠. 컸다고 봐야죠. 아프지. 되게 아픈 거예요. 그거는. 네, 병원 가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사실은 우리 장채고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또 위안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때 대선 때는 사실 저는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누구를 누군지는 이제 이렇게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대선 때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다. 근데 제가 그 사실은 이 뭔가 정치 변화를 근본적으로 깨야 될 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고 시대가 변해가고 국민들의 욕구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사적 이익으로 정반대편으로 갔지만 실제 시대적 변화를 이끌 수 없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집단과 함께 해야 되겠다. 좀 부족하나마 뭔가 우리의 힘을 합해보자로 갔는데 그때 사실은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대표의 어떤 단일화 얘기가 물밑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다 하고 역할을 해야겠다고 갔는데 아니 그런데 뭐가 이렇게 한 번 얘기가 가면 그냥 강감무소식이고 타이밍 다 놓치고 그리고 뭔가 제가 볼 때는 안 대표가 그때 막 한참 잘 나갈 때였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내 혼자로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한 게 아닌가 저 그렇게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서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제 안 대표한테 안 대표가 처절하게 반성하셔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모든 사태에 대해서 어쨌든 안 대표한테 책임이 있다. 그래서 안 대표는 이 통합을 반드시 성사해내셔야 된다.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왜 안 했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는데. 중간에 또 심부름꾼이 잘못됐어요. 그렇죠. 그때 심부름꾼이 누구였냐면 박지원이었죠. 지금 하는 상황을 딱 보면 이게 심부름꾼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통합 일이 될 리가 없는 거죠. 대선 그 단일화하는데 심부름꾼. 그 일이 될 리가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통합 반대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그때 단일화 제대로 진정성 있게 했겠어요. 그때도 사실 추진이 됐었죠. 유승민 그때니까 후보하고 양쪽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박지원 대표님하고 김무성 대표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셨죠. 그 두 분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분당하고자 하는 도모를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고향으로 가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두 분이 만나서 단일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고향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약간은 지금도 어쩌면 제가 볼 때는 박지원 대표랑 김무성 대표는 두 분이서 계속 물밑 대화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그때 두 분 되게 친하시던데. 엄청 친하세요. 엄청 친해요. 무언가가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박지원 대표가 반대하고 있는 것도 뭔가 김무성 대표랑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김무성 대표가 쉽게 얘기해서 하지 마세요 형님. 거기 왜 거기랑 통화합니까?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가 결국은 양당제를 1대1 구도로 만드는 것이 자신들의 생존의 길이잖아요. 결국 뭐 국민이 잘 살든 못 살든 젊은 세대가 어떻게 되든 취업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정치판이 한마디로 놀이터지 놀이터. 노인 정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모여가지고 그냥 그 시간 소일거리 하는 것처럼 지내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잘 안 돼야지만이 본인들의 영역들이 더 공고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지적은 추측이 아니라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정도 넘는 얘기죠. 개연성이 있다.
높은 개연성. 오늘 새로운 얘기가 이 팟빵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통합을 반대하는 박지원 대표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지금 물밑에서 야 거의 통합하는데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이런 어떤 대화가 오가는 것 같다. 그런 개연성이 있다. 네. 네.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때 어떻게 보면 유승민 대표도 너무 콧대가 높았어요. 그래서 둘 다 교만했다. 13분인가 나갔잖아요. 그날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 국회의원 의원회관에서요 전화기 붙들고 하태경 의원이랑 잡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 그래서 김성태, 김용태 막 전화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나갈 거냐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저한테 팁을 주는 게 안철수 대표가 당장 내일이라도 유승민 대표랑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라 이거지. 그렇죠. 선언을 아니 유승민 대표 응하든가 말든가 일단 질러놓고 보자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이제 희망이 생기니까 여기서 어떤 큰 기준이 뭐였냐면요.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이 2당이 되느냐 3당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2등을 하느냐 3등을 하냐가 사실은 중요해요. 1등을 하면 좋지만 설사 1등을 못 하더라도 2등이 돼야 이 제대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이 이게 1등에서 미끄러지면서 이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잘못하면 3등 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두 분이서 단일화를 했으면 저는 최소한 2등은 근접한 2등은 그래, 했을 맞아요. 거라고 봐요. 저도 그러면 상황이 그러니까 박빙의 2등이나 뭐 1등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결국은 그 두 분이 욕을 먹어도 싸네요. 그럼요. 그래서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안철수, 유승민 지금 그 죗값을 치러라. 두 사람이 이 통합을 반드시 성사해내고 이게 어떤 일이 생기든 본인들이 자기가 다 희생을 해야 돼 이거를. 어떻게 죗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필요하면 출마도 하시고, 돈도 내시고, 필요하면 또 몸으로도 때리고. 그때 아쉽네요.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복귀를 해보니까 아쉽네요. 그렇죠. 그 두 분이 사과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지적이 실제로 있어요. 왜 그때는 안 하고 지금 통합하려 그러냐? 지금 이제 유승민 대표하고 지금 안철수 대표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지금은 모든 자기의 사심과 생각을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마지막으로 국민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을 열면 그 물길을 따라서 이 시대의 힘이 간다고요. 그 힘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우리 두 대표님이 해내는 게 사과고 그게 국민 앞에 회개다. 한번 모셔가지고 직접 듣죠 사과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뭐 5분이 전부 양당의 핵심 인사들이고, 네, 파워풀하기 때문에 뭐 부르면 언제든지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스트도 다양하게 초대를 할 거죠. 네, 앞으로. 무엇보다도 MC가 워낙 국제적인 영성이 있다 보니까 나오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대표나 어쨌든 아주 조금이지만 나아지긴 했어요. 나아졌죠? 많이 깜짝 좋아졌죠.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자, 유승민 안철수, 내가 본 유승민 안철수, 장점 얘기하지 말고, 야, 이게 좀 내가 본 유승민 안철수 디스하기. 네. 유승민부터 까보세요. 네. 아까 보니까는 우리는 실컷 깔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을 수가 없어. 자, 한번 우리 스스로 출마하시는 분께서 먼저. 저부터요. 즐거운 유승민 대표요. 거. 유승민 대표만 위축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진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야? 그게 아니 잠깐 요거 깔려면 앞에 좀 요거 깔아야 돼요. 네, 좀 깔려면 요게 좀 까는 게 아니라 깔아줘요. 좀 이렇게 앞에 깔아줘야 돼. 굉장히 진지하시고 신중하시다. 떨리고 있어. 이게 생각이 진지하고 신중한 사람의 단점이 뭡니까? 형 떨고 있어? 네. 이게 빨리 결론을 내려서 빨리 추진하는 게 굉장히 이게 쉽지 않다. 난 정치인의 여러 덕목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정말 결단을 빨리 내리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근데 유승민 대표는 생각과 신중하고 항상 이런 분위기를 해서 한 번 결론을 내리면 쭉 가시는데 거기까지 갈 때가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주변 사람들이 지친다. 지쳐. 다 나가 떨어져요. 나가 떨어진다. 예,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나는 이 단점을 사실 안철수 대표한테 많이 옛날에 과거에 기자 생활할 때 많이 봐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안철수 대표 좀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진짜. 변했다는 얘기를 내가 그렇죠. 불가당 출연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냥 메시지가 아주 단순하잖아요. 요즘에 간단하잖아요. 저는 뭐 통합할 건데요. 뭐라도 뭐 박지원 대표 그래 통합할 건데요. 결혼을 따지면 저 결혼할 건데요. 그런데 저 여자 좋은데요. 작은 아버지가 반대하시는데 할 거예요. 그래도 할 건데요. 그리고 또 뭐 부모가 고향이 뭐 이렇게 반대하요, 집안이 반대하는데 그러면 저는 집안이 깨져도 할 건데요. 사랑합니다 바른정당. 그냥 이거거든요. 저돌적인 거야. 그러니까 거의 아주 저돌적인 신랑의 컨셉이야. 근데 저희는 꼭 그렇다고 그래서 꼭 결혼한다고 싫어.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결혼은 아직 꼭 얘기했다고 하진 않았어요. 갑갑해 죽는 거죠. 그 유승민 대표 디스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저희 정당의 이렇게 주도적인 그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KDI 출신들이야. 네, 정책을 했던 분들, 박사, 연구 박사. 네, 그래서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신중해. 게다가 우리 이혜원 대표님은 통계학 출신이지. 통계학 전공. KDI죠. 거기도 KDI입니다. 우리 유승민 대표님은 거시경제 쪽. 네. 그러시 그러니까 되게 거시적이죠. 그러니까 대표님은 아주 청렴한 선비예요, 선비. 이종훈 의원도 KDI예요? 네, KDI. 이번에 통합 선언문 작성에 참여한 분이잖아요. 네. 아 거기도 KDI. 자 디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정치를 왜 해? 교수님 하시지. 정치인은 신념을 가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정치인이고 그게 이제 국가를 딩동댕 하는 지도자인데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아니 그래서 나는 결단이 너무 빨라 근데. 그게 문제야. 내가 볼 때 결단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느낌이야. 느낌. 직관에 근데 그 느낌이 좀 많이 맞는 것 같긴 해. YS 가깝죠 저는. 좀 안 되는 걸로 하고요. 네. 저 정도 많이 깠네요. 아니 근데 많이 깠어. 정말로 이 유승민 대표 이번에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저는 그래서 이 통합 추진 협의체를 하다가 잠깐 머리 식히러 갔다 왔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안 대표는 그래도 좀 하는 듯했어. 근데 중간에 또 뭐냐면 중재파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중재파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잘 나가다가 안 대표께서 한 일주일 동안 또 헤매기 시작했어요. 헤매고 그 사이에 또 유승민 대표는 최종적인 결심을 한 게 아니다. 뭐 이따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따위. 야, 세다. 아니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그 얘기 듣고 화가 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통합 포럼하고 협의체 하면서 바른정당의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는 더 이상 이 협의체도 못 하겠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저쪽에 이제 정우천 의원이나 오신환 의원도 사실 거의 지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다 거의 이러고는 그래서 저는 머리 식히고 딱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선언을 했을 줄 알았어. 근데 갔다 왔더니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하고 일요일 날 못하면 끝납니다. 네.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도 자기들이 수요일 날 아침에 제 새벽에 전화를 했거든요. 수요일 날 아침에 최고위원회 하면서 자기들도 이제 때를 친다고 얘기하겠대요. 유승민 대표한테. 그래서 그때 정우천 의원은 협의체 이제 관두겠다. 정우천 의원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수요일 연석회의도 안 나오셨어요 이분이. 안 나왔죠. 네, 일부러 깨달으는 뭐 이게 있어야 된다고. 이거 뭐야 이거 우리는 무슨 뭐 때문에 이거 계속 우리가 이러고 있어. 두 사람을 거의 무등 태워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막 안 대표한테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밤에 합의를 못 보시면 목요일 지나가면 이제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목요일을 발표했군요.
통합선을 목요일 날 했습니다. 뭐 꼭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의원님 저뿐만이 아니고 오신환 대표, 아까 이종훈 의원 얘기도 있었고 또 우리 쪽에 뭐 최명희 의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도우셨는데 이분들이 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도 못해 먹겠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사실은 합의는 그 전에 많이 됐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유승민 대표가 다 좋으신데 너무 꼼꼼하셔. 문구 하나하나부터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법조인 출신들이 그렇게 꼼꼼한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분은 법조인 출신이 아닌데도 근데 굉장히 신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수가 별로 없으시죠. 실수가 별로 없고 뭐 그 오래 정치했는데도 그렇게 엄청나게 사실 거의 사찰의 수준에 가까운 사찰을 당하셨는지 아닌지 제가 직접 확인 안 했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의 어떤 지점을 향해서 뭐 어린 시절이든 어느 시점부터 그 큰 정치적 그걸 가지고 본인이 주도적인 정치를 해보시지는 않았잖아요. 서포팅을 했고 또 정책적 조언자로서 또 띄워주는 건가 소신 있게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아까 또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근데 그건 맞아요. 아니 뭐 서로의 살 길은 또 적절하게 찾아야 되잖아요. 저는 뭡니까 그럼? 그 민주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요. 장점도 있는데 우리가 단점은 그 많이 얘기했어요. 자 안철수 대표 얘기하죠. 안철수 대표. 아니 그 유승민 대표 궁금한 게 있어요. 굉장히 결심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게 단점으로 말씀하셨는데 한번 결심하면은 그 다음부터 흔들리지 않고 쭉 간다는 말은 맞아요?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 말은 그게 이제 역으로 얘기하자면 그 굉장한 이제 힘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끝까지 갑니다. 자 웃긴 얘기 해줄까요? 33명 저기 새누리당에서 탈당할 때 맨 마지막 오신 분이 유승민. 아 맞아요, 진짜. 그리고 남은 다른 분들 지금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맨 마지막 남을 분도 유승민. 그러니까 그때 유승민 대표가 탈당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안 자기는 한다고. 당을 버리지 않겠다 이랬는데 김무성 대표가 계속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끌고 나오셨는데 결국 본인이 끌고 나오셔서 자기는 가버리셨어. 그러면서 이거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승민 너 때문에 못 있겠어 하고 나간 거거든요. 유승민 와라고 나오셨을까? 그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민 오라고 해놓고 유승민 너 때문에 못 있어. 문제가 있어. 그렇게 되네요. 네, 안철수 대표는 혼밥을 드십니까? 안철수 대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대선 때도 안철수 대표가 혼밥 먹는다 이런 디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안 대표가 혼밥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었죠. 제가 볼 때는 혼밥이 아니라 그냥 굶으시는 거 아니야? 아니 안 대표가 뭐 혼밥 먹을 정도의 그런 멘탈의 소유자는 아니에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거는. 저도 혼밥은 먹지 않는데. 네,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굶고 말지. 굶고 말죠. 네, 그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혼밥은. 자 그러면 안철수 이런 건 있어요. 혼밥은 아닌데. 같이 밥을 먹는데 꼭 혼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밥만 묵묵히 보시는군요. 묵묵히. 정적이 오랫동안 흐르고 대화를 안 하고 한마디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네, 또 혼밥. 네. 그거 일본식이네요, 그죠? 일본식 거의 같이 먹어도 혼밥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유승민 혼밥설도 있잖아요. 우리 너무 심하게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그런 소문은 좀 있었죠? 대표님 그러지 않아요. 이제 되게 사적 자리에서 굉장히 유쾌하고 네 맞습니다. 즐거워요. 술도 의외로 잘 드십니다. 되게 멋진 선배야, 멋진 교수님. 그러면 혼밥은 유승민, 안철수 공이 다 사실이 아니네요? 네, 사실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똥꼬집은 어떻게 될까요? 똥꼬집.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거는 이거 중요한 저 안철수 대표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죠? 아니면 이분 양쪽 다 아니에요. 양쪽 다 공통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똥꼬집 때문에 저는 앞으로 신당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 두 분이 똥꼬집이 정말 제가 이번에 이 통합 과정을 보면서 이번에 안철수의 똥꼬집은 정말 플러스로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승민 대표 또 똥꼬집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했고 그렇긴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뭐 소신이 워낙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두 분 다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또는 리더로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연마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 이런 어떤 시련을 겪으면서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성장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기대도 되고. 맞아요. 저도 되게 이번에 일단은 타당,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님도 정말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됐고, 그리고 정말 많이 진화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다. 그렇죠. 통합 이후에 하여튼 두 분의 그 똥꼬집 또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좀 유심히 관점 포인트입니다. 이 두 분들 그거 때문에 또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어떤 이현주 언더먼 의원의 그 예상이 있었는데 우리 장진영 우리 최고께서는 이 두 당의 통합 이후의 걸림돌 또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오늘 그 두 대표가 청년들이랑 만나서 뭐 행사를 했어요. 청년과의 만남 이렇게 해서 뭐 목걸이도 서로 걸어주고 목도리 걸어주고 뭐 이렇게 같이 있는 장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그림이 좋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어색하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안 대표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번 통합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진짜로 막 너덜너덜해졌다고 할 정도로 당내에서 그 보셨어요? 막 그다음에 그랬죠, 뭐. 박정천 세 분이 안 대표에 대한 그 거기다 이제 또 누구예요? 유성엽 의원이 별 소리를 다 했잖아요. 안 대표한테 욕도 하고 그랬습니까? 사이코패스까지 나왔어요. 사이코패스. 그 정도면 뭐 근데 초딩 이거는 양반이 오히려 그 정도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면서까지 자기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제 의지를 굳게 세우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안 대표에 대해서 가장 그 국민들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뭐 이거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 통합 과정에서 적어도 그런 부분에 그런 소리는 이제 안 듣게 됐어요. 강해지셨어요. 뭐야, 조금 달라졌네. 강철수가 됐다 이런 그 얘기고. 말씀하신 게 참 맞는 얘기인 게 그 이번 과정을 통해서 통합 과정에 저는 가장 큰 수혜자는 안철수 대표라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핍박이 많고 되게 어려움이 커지면서 자신의 권력 의지를 증명시킨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예전보다도 되게 더 여유롭고 누가 막 뭐라 그래도 또 웃을 줄도 알고 그거 되게 유연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치인이 맞으면서 크지 누구 때리면서 크지 않거든요. 그러다 한 방 맞으면 훅 가버리고 막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지 않았나 하는 면은 참 인정할 뿐인 것 같아요. 맷집이 굉장히 세졌죠. 네, 맷집이 세진 거죠. 네. 근데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는 디스를 거의 안 한 것 같고 유승민 대표만 좀 디스를 한 것 같은데. 그래요. 다음에 또 가죠. 안 대표는. 근데 내가 볼 때는 유승민 대표가 거의 안 까인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요? 야, 우리 진짜 마음 비우고 깝시다. 다음 공천 신경 쓰지 말고 다음 공천 신경 쓰지 말고 깝시다 진짜. 우리가 진짜 뭐 제대로 해보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공천이니까. 예전에도 보면은 공천 이렇게 눈치 보는 사람들은 다 안 됐어. 맞아. 그래, 사실은 이렇게 자기 소신 있고 사실 투쟁하고 싸웠던 사람들이 받았죠. 우리 신당에서는 솔직히 무슨 공천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냐? 우리 공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나갈까봐 당이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스스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니, 교만이 아니라 저는 그게 이런 정확한 자신감을 가지고 거죠. 하자는 거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좋아요. 훌륭하네요. 든든하다. 박앵커님 자신감을 가지세요. 유승민과 안철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현주와 장진영이 있어. 조금 요즘에 조금 왜소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자, 그러면은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 재미가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가상화폐, 요즘에 암호화폐라고 안철수 대표가 그렇죠. 정리를 했는데 이거 그리고 최저임금제도.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이제 평창올림픽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아이스하키 팀 이거 여자 아이스하키 팀과 좀 정말 말이 문제 많은데, 많아요. 문제 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마식령
스키장 이거 가서 연습하는 게 과연 이게 올바른 거냐. 그런 거 오늘 했어야 되는데 그죠? 네. 시청자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진실만 얘기합니다. 그 용기 있는 똘스들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좋다. 용기 있는 똘스. 네, 용기 있는 똘스. 똘스. 발음을 잘해야 돼. 자, 우리 한번 용기 있는 똘스 한 번 합시다. 용기 그러면 있는 똘스. 그래, 용기 있는 똘스.